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가격이 싸고 거기에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제가 제일 안 쓰는 기종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아이폰 공기계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정리를 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 못 말할 것 같아서 메모장에 좀 적어왔어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어떤 공기계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공기계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도 다르고 제가 썼을 때 이 부분이 좋았지만 다른 사람이 썼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싫을 수도 있으니까 추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단하셔라 이렇게 남겨놓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공기계 어디서 사나요? 어떤 기종을 제일 추천하시나요? 색감 비교해주세요 등등 이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더 생각나는 내용들은 좀 덧붙여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디카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설명 영상을 찍으려다가 공기계만으로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공기계의 종류는 SE, 6S, 7, 아이폰 8, 그리고 10S 5가지가 있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이폰 8입니다. 8의 영상 색감은 이렇구나 라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처. 가장 흔하기도 하고 제가 구매를 한 경로이기도 한 당근마켓 또는 번개장터 등의 어플과 중고폰을 판매하는 사이트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크게 3가지 경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구매한 경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거래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점은 가격이 싸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아이폰들이 뽑기 문제가 되게 심해요. 같은 폰인데 색감이 다르기도 하고 주로 공기계를 사려는 이유가 사진 목적이다 보니까 직거래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사진을 찍어보고 살 수 있다? 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점은 성능의 보장이 안 돼요. 배터리가 심하게 성능이 낮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액정이 다 깨져 있다던가 외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던가 이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6S를 사서 배터리만 교환을 했어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폰 거래 사이트 SE, 8, 10S 다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옵션에 핸드폰 등급을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컨디션 A급, 컨디션 SS급 이렇게 원하는 컨디션을 조절을 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조금 더 싸져요. 좋을수록 비싸지고 매물이 없을 때도 있고 이래서 배송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보통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이폰 공기계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고장난 핸드폰들을 부품마다 조립을 해서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10년이 다 넘은 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왔던 핸드폰을 멀쩡한 상태로 수리 한 번 안 하고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상관없었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해서 핸드폰이 특별히 별로라던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가게에서 구매하는 방법. 한국에서는 아마 용산, 동대문, 동묘? 가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국내에서 이 방법으로 구매해본 적은 없고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삿포로의 잔파라라는 가게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사게 된 이유가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에서 그 가방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뒤지다가 6S를 딱 꺼냈는데 이게 충전기 줄에 얽혀 있었던 거예요. 쫙 잡아 당기니까 탕 떨어진 거예요. 설마 주웠는데 와장창창 박살이 나버려서 정말 충동적으로 일본 친구한테 나 지금 삿포로인데 혹시 일본에서 아이폰 공기계 사려면 어디서 사야 돼? 물어봐가지고 진짜 그냥 이러고 달려가서 아이폰 6나 7이나 8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충동적으로 구매한 거 치고 아주 만족스러운 소비였어요. 제가 산 건 아이폰 7 128기가였고요. 가격은 한국 돈으로 13만 원 정도? 그리고 배터리 성능은 조금 낮았었는데 78% 정도 되는 폰이었어요. 외관은 완전히 깨끗한 폰. 이거거든요. 제가 조금 써가지고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다 멀쩡해요. 핸드폰 쓰는데 당연히 문제 없었고 그냥 멀쩡한 폰이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이 큰 도시들에는 이런 가게가 더 많다고 하니까 여행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구매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도 제일 많이 궁금하실 듯한 기종별 색감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SE. 아주 따뜻한 색감이었고요. 부드러운 느낌, 좀 많이 날아가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노이즈 낀 것처럼 자글거리는 화질. 그래서 셀카 찍을 때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돼요. 제가 느끼기에 다른 공기계들보다 셀카 모드의 화각이 조금 넓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팔 뻗어서 딱 찍었을 때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 화각이었고 이게 그냥 저만의 느낌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점은 보정을 하다 보면 화질이 진짜 많이 깨져요. 특히 셀카들이 진짜 조금만 이렇게 보정을 해놓으면 확대를 해보려고 하면 다 픽셀 단위로 이렇게 타타타타 깨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질이 되게 안 좋은 게 체감이 됩니다. 날아가는 정도는 6S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조금 더 많이 날아가는 것 같고요. 역광일 때 사진 절대 못 찍어요. 잘하면 예쁘게 찍힐 수도 느조 사진은 찍을 수 있겠지만 SE 폰 자체는 제일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은데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진용으로만 쓰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 6S. 일단 SE랑 비슷하게 따뜻한 편이고요. 이것도 부드럽게 나오고 자글거리는 느낌이라 비슷해요. 화질이 정말 조금 좋아진 느낌? 뒤에 나오는 폰들에 비하면 얘도 많이 날아가고 많이 자글거립니다. 가지고 있는 폰 중에서는 노출이 되게 많이 날아가는 편이고 제가 한동안 가장 많이 쓰던 서브폰이에요. 그 올드 아이폰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색감과 화질이 있잖아요. 6S가 정석 아닐까 싶어요. 색감에서 대비감 자체가 심한 편이 아니에요. 색감을 잘 못 잡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원희랑 도쿄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거의 6S였던 것 같아요. 가끔 피부가 노랗게 나올 때가 있고 특히 셀카 모드일 때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도 예쁘게 나오지만 여행을 갔을 때 자연광이 있을 때 6S로 찍은 사진들이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필터를 껴놓은 것처럼 기억이 좀 미화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일 올드 아이폰 감성의 정석적인 기종은 6S다. 이제 7. 7은 일단 색감이 쿨하고 채도가 낮은 편이에요. 피부가 약간 하얘하면서 붉게 찍히거든요. SE랑 6S에 비해서 화질은 많이 선명해진 편이고 다연광 아래에서 후면 카메라가 진짜 예쁘게 찍혀요. 필터로 비유했을 때 중학생 때 아날로그 도쿄라는 필터가 유행했었거든요. 딱 그 필터를 낀 느낌? 너무 자글거리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은 공기계의 느낌은 원하지만 너무 화질구지 싫다 하시면 사진용 공기계로 7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용량만 충분히 있으면 메인폰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일상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예쁘게 나오는 폰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짧죠? 지쳤어요. 다음 8. 8은 7이랑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색감이 쿨한 편이고 얘도 채도가 약간 낮아요. 그리고 피부가 7보다 좀 더 붉게 찍혀요. 근데 정말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묘하게 약간 쨍하게 나와서 쨍하다는 게 원색들, 파란색, 빨간색 막 이런 색감들이 강조돼서 찍혀가지고 저는 잘 안 쓰는 핸드폰이기도 합니다. 브이로그나 영상을 촬영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에이스로 찍고 있고 메이크업 영상 중에 핸드폰으로 찍은 거는 다 에이스로 찍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영상과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와 전부 색감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다. 근데 이거는 에이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아이폰이, 모든 카메라가 조금씩 아마 다 차이는 있겠죠?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에잇의 영상 화질과 색감은 정말 선호하지만 묘하게 사진 색감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기계를 딱 하나만 사야 되는데 영상을 찍을 거다. 그러면은 에잇을 구매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사진용으로는 그냥 쏘쏘? 마지막으로 10S X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제일 안 쓰는 기종이에요. 앞에 나온 기종들하고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선명하고 정말 피부가 붉게 나와요. 이게 웜하다 쿨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새빨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날 자연광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호하는 색감이고요. 이 폰이 올드 아이폰하고 최신 폰들, 8 이전의 폰들과 13 이후의 폰들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딱 걸쳐있는 느낌? 근데 제 주변에는 10S를 공기계로 쓰시는 분들도 몇 명 있는데 선명해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별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취향을 조금 많이 타는 색감인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배터리
발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게 기종마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기종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통틀어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폰들 기준 발열은 세븐이 제일 심합니다. 배터리가 제일 오래 가는 거는 SE예요. 의외죠? SE가 한 번 충전하면 일단 사진만 찍는다고 했을 때 하루 이틀은 절대 안 꺼져요. 이게 진짜 오래가는 폰인 게 6S나 배터리 교체 안 한 폰들은 하루만 완충해놓고 방치해놓으면 혼자 방전돼 있어요. 이 부분은 폰이 오래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배터리 교체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폰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폰들은 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받는 옵션을 선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유지 시간도 되게 긴 편이고 발열도 딱히 안 심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사온 세븐은 발열도 꽤 심하고 배터리도 살짝 빨리 닳아요. 사진 찍다 보면은 10%, 20%, 30% 이렇게 쭉쭉쭉쭉 닳아있어요. 아마 배터리 교체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터리 교체는 사설 수리업체 기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오래된 기종일수록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곳들도 있어서 전화를 해보고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다 사설 교체를 했는데 공식 수리점에서는 교체를 해주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비싼 것도 더 비쌀 거고 너무 옛날 폰들이라 공식 수리점에서 교체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사설 교체의 단점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옛날 폰들이 너무 덥거나 한겨울 이럴 때에 방전이 되거든요. 방전되는 문제는 그냥 모든 옛날 폰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온도가 잘 유지되는 곳에 그냥 넣어놓고 다니시는 게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대빵만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런 걸 하나 챙겨서 다니시는 거를 그 다음으로 가격과 구매할 때 팁! 어떤 게 제일 저렴한가요? 얼마 정도에 사야 적당한가요?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때그때 다르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일본에서 최근에 사온 세븐 말고는 가격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세븐은 128기가에 배터리 성능 78%, 외관 아주 깨끗한 폰이 14,000엔 정도였는데 텍스프리가 적용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결제한 게 한국 돈으로 13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다 텍스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이 저도 적당한지 궁금하니까 당근 어플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구할 수 있는 세븐 매물들의 가격을 봤었거든요. 그때 구매하면서 이거 개꿀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아마 당근도 뭐 비슷하거나 걔가 조금 더 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게 32기가, 64기가까지도 내려가는데 이건 128기가였으니까 용량이 클수록 비싸지잖아요? 되게 적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기종들도 기종 상관없이 싼 거는 7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비싸지면 20만 원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꿀팁은 핸드폰 외관이랑 카메라 작동 잘 되는지 이것만 체크하신 후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9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외관도 진짜 사진만 찍을 거라 막 뒷면이 개박살 나 있어도 상관없는데? 하시면 문제 없어요. 그치만 액정 수리나 외관 수리는 더 비싸고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새 가끔 올드 아이폰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비추천합니다. 배송 문제가 엄청나게 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고 막 가격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비추천합니다. 용량은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16기가 빼고는 다 상관없다. 16기가는 절대 비추고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용량이 계속 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선호도 1위 6S, 2위 SE, 3위 7, 4위 8, 마지막으로 10S. 가장 최근에는 세븐을 가장 잘 쓰고 있어서 하나만 사야 된다 하면 제일 무난한 건 6S 또는 7이고 영상 찍으실 분들은 8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아이폰 공기계에 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또 저한테 메이크업 브이로그 영상이 아니더라도 오늘처럼 영상으로 뭔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요청을 해주세요. 저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게
영상 컨텐츠를 마구마구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